이렇게 판이 미안합니다. 오늘의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이 흐리면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합니다. 환경부 등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주는 문자 서비스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큰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미세먼지를 잡겠습니다. 이 말씀은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후보 시절에 했던 말씀입니다. 당시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를 비난하며 국민의 분노를 지지율 확보 수단으로 삼았던 문재인 대통령,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가 연일 우리 주변을 떠다니며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고 문자를 보냈으니 알아서 조심해라. 자동차 가져 나오지 마라. 공주차장을 폐쇄하겠다. 내놓은 대책이 온통 국민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부는 무능할 뿐만 아니라 딴짓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블랙리스트 작성, 또 이제는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인한 수사에 급급하고 수사의 방어에 급급하고 또 보호 해체 등 딴짓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국내 요인과 국외 요인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는데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진 문재인 정부 정말 말 그대로 신용만 하고 있습니다. 한중 정상외교 의제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지키라는 국민들의 항의가 거세지만 청와대는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실토를 하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중국과 담판을 지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한중 정상회담 미세먼지를 의제로 해서 즉각 열어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국내 요인으로 현재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미세먼지 감소 정책은 탈석탄입니다. 석탄이나 LNG 발전을 줄이고 원전 가동 비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을 했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고집하면서 고탄소 황색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과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탈원전 정책을 지금 당장 폐기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돼 우리가 여러 가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 앞으로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NSC에서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다라는 헛된 장밋빛 전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는 곧 사기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협상 당사자인 미국은 물론 해외 언론이 2차 미국 회담의
최대 루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희망사항에 매몰되어서 국민에게는 희망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밋빛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민은 점차 흑빛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NSC가 어제 한 NSC에서 논의된 것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그것이 북한 안전보장회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온통 회담 성과와 정부가 북한 편에서 도울 수 있는 일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의 가짜 통화 의도를 알아채고 있는데 신한반도 체제라는 말로 또다시 포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회담 결렬로 인해 날아간 주식 시가총액만 5조 6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변 핵폐기로는 완전한 비핵화가 안 된다는 것 국민들 다 알고 있는데 여전히 정부와 대통령만 이 부분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러니 협상 중개자는커녕 방해꾼이라는 이야기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무시, 정권의 안보 무시의 이 도가 지나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안전보장회의를 만들어야 할 판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한 말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치는 실패해도 다음 선거에서 바로잡으면 되지만 외치는 실패하면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내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NSC 발언은 정말 참으로 국민 모두를 걱정하게 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오늘 조금 말씀을 청와대 삼강대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고 대사는 부국강병의 천병이어야 할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도시국가 피렌체를 강하게 할 수 있다면 여우의 머리와 호랑이의 심장, 표범의 발톱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강대사 지금 이번 사강대사 인사는 사실은 그 어느 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참사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참사 수준 우리 일반적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참사인데 결국 문재인 정부는 의도하고 있는 바 아닌가 민족끼리 외교를 위한 의도된 상강대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상강대사 인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어제 결단으로 3월 국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국회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등원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상 초유의 안보 불안, 경제 파탄, 민생 파탄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의 쏟아지는 의혹을 덮기 위해서라면 국회 등원을 안 해도 좋다. 이것이 여당의 입장이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책임한 여당과의 협의는 무의미하다는 결론 하에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어제 마지막 제가 협상 결렬 순간에 생각한 것은 솔로몬의 심판이었습니다. 아이만은 살려야 한다는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어제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국민들께서 아마 여야 협상 결렬 직후에 한국당의 등원 결정에 대해서 그런 심정이었다는 것을 잘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남대문 시장을 갔고 어제는 공주보를 갔습니다. 저는 어제의 등원 결단을 정말 잘했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농민은 절규했습니다. 제발 농사짓게 해달라. 이것은 농민의 생명권인데 왜 고를 해체하느냐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침 남대문 시장에서 만난 상인은요. 제가 너무 마음이 정말 그분의 마음에 저도 참 같이 울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사 너무 안 된다. 먹고 살게 해달라. 그러면서 어제 농민은 그 자리에 대통령이 있다는 거,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런 얘기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만난 상에는 저희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라고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민의 이러한 분노를 청와대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앞에 안보와 경제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경제 살리는데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3월 국회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우리가 합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 구성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부문 채용 비리 의혹에 관련돼서. 그리고 경사노의 의견을 참고하여 탄력 근로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또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 법안을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했었습니다. 사립유치원 부분은 패스트트랙으로 태웠고 한국당의 유치원 3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사립유치원법에 관련돼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1항, 2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혀 12월 임시국회에서 정리되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연일 쏟아지는 각종 비리 의혹을 덮고 은폐하는 방탄국회에 매달리면서 이 12월 국회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3월 국회에서 우리는 4대 악정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입니다. 첫 번째 임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 챙기기입니다. 고용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12월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인 만큼 청년 일자리 도둑질에 전모를 밝히는 것이 최우선 민생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남대문 시장 갔다 오면서 느낀 부분, 소상공인의 생계형 업종 지정 및 고시를 비롯하여 소상공인 진흥기금 설치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련된 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지자체가 지금 현금 살포로 사실상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는 법안도 같이 민생 챙기기로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외교안보 국면 해소입니다. 지난 2월에 우리가 방미단을 구성해서 나쁜 합의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사실상 폐지함으로써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분석한 것처럼 이 안보 무장 해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핵 억지력을 강화해야 될 시점에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것과 함께 저희가 지금 퍼주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NSC 회의 결과도 그렇습니다. 이 퍼주기 방지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또한 국민과 함께 재앙적 탈원전을 저지하고 에너지 정책을 바로잡아서 에너지 안보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자리 제한과 양극화 대참사로 이어지는 경제 악정의 극복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비롯해서 주유성 환산 등 최저임금 제도를 현장에 맞게 개편안을 추진하여 경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또 기업 옥죄는 초과이익 공유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 사회주의로 흐르는 것을 막아내겠습니다. 그 밖에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등의 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정치 악정은 삼권 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법관 탄핵 추진하는 사법부 무력화 시도 막아내겠습니다. 또 국회가 압도적으로 찬성한 원안위원 거부, 5.18 조사위원회 일방적 거부, 국회 입법과정 무시한 시행령 강행 등 입법부 모욕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거 중립성을 훼손하는 상황이 이미 선관위에서 진행 중입니다. 어제 홍카콜라와 유시민
시의 알릴레오에 대한 선관위 이중잣대가 그 증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총선용 예타 면제쇼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비리 악정, 저희가 결코 이 비리 악정에 대해서 눈을 덮은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 전 상임위에서 전방위적으로 이 부분 살펴나가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비리, 새로운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실체 규명을 위해서 싸워갈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실책은 우리 사회를 갈라치기로 갈등하고 갈라치기로 갈등과 분열로 또 대결 구도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종착지는 내년 총선으로 귀결됩니다. 20년 집권, 100년 집권이라는 오만한 꿈속에 민생도 국익도 없습니다. 이번 3월 국회에서 이러한 민생도 국익도 없고 정권만 있는 이 문재인 정부의 여당과 또 정부와 치열하게 싸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이 3월 국회 전체 이야기는 이어졌습니다. 네, 수출이 석 달째 마이너스입니다. 수출 쇼크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뒤늦게 정부가 경제 활력 대책회를 열어가지고 수출 살리 총력전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특단의 대책이라고 내놨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 보니까 정부 돈, 국민들 돈이죠, 결국은. 돈 풀어서 수출 하락세를 막겠다고 합니다. 이 정권이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기껏해야 국민의 돈 풀기밖에 없느냐고 하는 기업인들의 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아무 근거도 없이 정부가 올 하반기에는 수출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낙관론을 펴고 있습니다. 참 한심하고 여유로운 정권입니다. 도대체 하반기 수출 낙관론은 어떤 근거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정부의 이런 근거 없는 어떻게 보면 여론 조작에 정말 이제는 속다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수출 기업에 돈줄 터주는 거 일정 부분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일 겁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각종 지체,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법인세 인상, 규제 장벽 이런 것들은 하나도 손대지 않고 그렇게 돈만 풀겠다는 것이 과연 대책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저도 어제 공주, 세종, 오늘 남대문을 돌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이 정권이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이냐, 대한민국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네, 정말 이게 국민들 워딩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런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봅니다. 지금 물, 미세먼지, 비핵화 문제, 또 원전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 정권 제대로 된 정책은 아예 없고 오히려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국민 분열 정치만 이런 정책 현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관련해서 국민들 전부 지금 특히 지금 이 계절에 농사를 위해서 고의 물을 잔뜩 좀 가둬달라고 하는 게 국민의 민심인데 그거는 잔뜩 지금 수문을 다 개방해놓고 있는 보를 좀 허물겠다고 하는 이걸 보면서 국민들 이게 어깃장 정권이냐 청개구리 정권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렇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오나 원전을 만든 산업화 세력, 우파 세력은 자신들의 적이고 그 우파 세력이 만든 것들을 때려 부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권에 있어서 창조나 건설은 아예 없고 파괴하고 해체만이 이 정권의 어떤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 이거 보면서 그럼 정말 대한민국을 해체하겠다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국민들 보고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고 대통령은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청와대에 앉아 계시니 이 나라 경제가 도대체 주저앉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들이 나와서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본인은 그나마 공기청정기라도 틀어놓고 있겠습니다만은 시장에서 공장에서 작업하고 일하고 장사하는 분들은 그 지옥도 같은 미세먼지 속에서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리면서 정말로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안고 하루하루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대통령이 정말 공감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말 반성하고 사과하고 정책을 바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공감 능력 제로인 문재인 대통령이자 문재인 정권이다.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은 어제 공주에서 그 농민의 말처럼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내려와야 한다.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듣기를 바랍니다. 원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당의 단독 소집 요구로 3월 임시국회가 소집 요구가 됐습니다. 7일부터 회기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오늘 3당 수석 부대표 간의 회의를 통해서 조정할 예정입니다만, 대략적으로 보면 7일날 본회의 및 개회식이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 주 월요일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약 3일간에 걸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그리고 14일부터 약 20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하려고 예상 중입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별 활동은 21일 이후에 실시될 걸로 보입니다. 우리 당에서는 우리 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결단으로 소집된 또 3월 국회인 만큼 치열한 또 총체적인 이 전국 난맥을 파헤치는 대정부 질문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상임위별로 또 활발하게 여러 가지 대정부 문제점을 지적하는 상임위 활동을 이런 일정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일정이 확정이 되는 대로 또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따 간사님들께서 여러 가지 3월 국회에 대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공개를 꼭 하실 부분만, 그 부분은 비공개로 할 거니까요. 그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재경 의원님, 이쪽으로 그 다음에 돌겠습니다. 이번 개각에 통일부 장관이 포함이 되었고, 김현철 현 통일연구원장이 단수 추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외교안보 통일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정동영 후보 때도 대표 공약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통일연구원 학술 세미나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초안을 공개를 해서 우리 당에서 12월 21일 날 공개적으로 해임을 촉구했던 인물입니다. 남북경협 가속에 대한 우려가 큰 현실에서 김현철 원장이 통일부 장관을 임명이 된다면 통일부는 그야말로 남북경협부가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야당을 무시하고 소통을 거부하고 국민과 게으르어 보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보다 더 적격자를 통일부 장관으로 물색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한표 의원님.
자유한국당 교육인의 당선을 맡고 있는 김한표 의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유치원 대란이 일부 진정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일 여당으로서도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불통 강압 정책 이제 그만두고 대화와 설득으로서 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가기를 바랍니다. 대란을 일으켜서 국민적 동분만을 일으키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부 장관 정교조 사장가서 교육정책 파트너로 선언했습니다. 유치원 문제 가지고 유치원 한번 관계자들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화 한번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형사 고발하겠다고 압박하는 것도 모자라서 서울교육감은 유치원 단체를 일방적으로 설립 취소하겠다. 그런 법인에 상의했던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아시다시피 유아교육을 담당해왔고 국가교육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유치원 전체를 비집단, 즉 피해 세력을 몰아간 정부의 감정적 태도가 유치원 대란을 일으킨 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역시 학부모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쟁 방식은 옳지 못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비리가 있으면 이유 찾아내고 비리 재발되지 않도록 법을 만드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입니다. 여당은 패스 출액으로 야당이 발목 잡을 것이 아니라 이걸 처리하고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진정한 논의에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국회에서 이미 법이 논의되고 있는 시기에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로 지금의 호단을 가중시킨 것 반성해야 합니다. 국회 무시한 태도 버려야 합니다. 유치원 3법 민주당 통과 반대를 자유한국당이 매번 일삼는다고 하는데 언론인 여러분, 자유한국당 법안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 가로막는 것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할 말 안 한 말 좀 가려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남의 탓 당합 전 정부 탓 이렇게 해서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게 진정 촛불 정신입니까? 교육대란 책임 매너지겠습니까? 우기고 대국민을 대언론을 상대로 해서 호도하는 집권여당 교육총 책임자 각성하고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효상 의원님. 예, 황노위원 강효상 의원입니다. 북한산이 사라졌다. 오늘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지금 미세먼지는 무정부 상태입니다. 환경부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해야 됩니다.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잿빛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국회 차원 혹은 환노위 차원에서 이 미세먼지 청문회 혹은 국정조사를 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제안을 합니다. 저희가 지난 26일 대검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바로 자리를 피한 그 이유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동부지검과 이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다고 합니다. 동부지검은 청와대 지시에 따른 전형적인 직권 남용이라며 청와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검은 확보된 증거로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며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수사 축소 지시입니다. 대검이 보인 태도는 정말 실망스럽고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지적을 합니다. 물증과 진술이 확보되었는데도 보강 수사를 진다는 것은 축소 수사와 정권 감사기에 다름 아닙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이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준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청와대에 대한 조사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됩니다. 저희는 이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대검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효상 의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부분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검찰이 변죽만 울리는 수사로 그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대검 항의방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검 부분 반드시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제 원안위원 관련해서 최현희 의원. 네, 나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 지난말 국회에서 표결로 통과된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 2명을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국회는 이병영 박사와 이경우 교수의 원안위원 임명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의장 서명후 청와대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결격 사유가 있다는 핑계로 2달이 지나도록 아직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안위가 그것도 구두로 설명하고 있는 두 사람의 결격 사유를 보면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그 취지를 보나 구체적인 내용을 보나 전혀 맞지 않는 자의적 해석이라는 것을 명백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경우 이병용 박사의 경우 그분이 뉴엔 파워라는 회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래서 원자력 이용자라는 해석인데, 이분이 하고 있는 회사는 발전소 플랜트 수출을 자문하는 순수 컨설팅 1인 회사이고, 지난 3년간 휴업 상태로 이분을 원자력 이용자로 해석하는 것은 결코 맞지 않는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경우 교수의 경우에도 그동안 원안위원 결격 사유로 적용했던 그런 해당 사항과는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청와대나 원안위가 제대로 된 확인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격 사유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근거도 없는 자의적 기준으로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들을 청와대가 매번 다시 심사를 하고 임명을 거부하는 이런 행태야말로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원안위원 임명 거부 사태를 총지휘 감독한 것이 청와대로 밝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심각한 청와대의 직권 남용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원전의 사고가 날 경우 원안위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과학적인 그런 결정을 하기보다 청와대의 지시를 기다리거나 청와대로 불려가서 정치적인 대처 방안을 논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단히 설명을 해줄 뿐입니다. 이번 원안위 위원 임명 거부 사태로 인해서 정말 큰 문제는 원자력 안전 분야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원안위에 지금 구멍이 뻥뻥 뚫려지게 됐다는 상황입니다. 원안위원 9명 중 과반에 가까운 4명이 공석일 뿐 아니라 그나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원안위원들도 완전히 아마추어들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현재 있는 이 원장 엄재식을 비롯해서 이 4명의 의원들은 전공도 전혀 다르고 정말 원자력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그런 분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화학공학과, 지질환경과, 예방의학, 또 원자력 반대만을 일삼아온 민변 출신의 변호사, 이렇게 완전히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시중에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아니라 원자력 위협위원회다, 원자력 궁금위원회다 이렇게 조롱하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정부는 한시 바삐 야당 우리 한국당이 추천한 2명의 대한민국 최고의 원자력 전문가를 임명해서 정말 최소한의 그 원자력 안전이라도 전문가의 눈길로 살펴볼 수 있도록 즉각 임명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참고로 지난 2014년 3월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이 고상석 방통위원 후보자를 추천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경영 미달이라는 결격 사유가 발생했지만 당시 야당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다는 강력 비판을 일삼아서 결국 청와대가 고상석 위원을 임명했다는 선례도 있는데 이렇게 정말 자의적인 해석으로 엄연하게 자격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마저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정말 내로남불의 극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분들 원안위원회 현재 있는 이분들이야말로 원안위법 취지에 따르면 원자력 반대라는 그런 이해관계자의 그런 논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야말로 원안위에서 배제되어야 할 분들이라는 말씀도 마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지금 개정 법안도 본 의원이 제출하고 있다는 상황임도 역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안위원 이어서 김성태 의원님 말씀 주십시오. 가방이 간사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입니다. 동양 최연애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 상임위 차원에서 이 청와대의 부당한 개입을 규명하기 위해서 가방이 의원님들과 원안위원장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원안위원장은 끝까지 무책임한 자세와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상권분리 파괴 행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받은 것으로 지금 암시가 되고 있고요. 법안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법안 개정이 되면 위원 이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 잘 설명이 됐습니다만 이경우 교수나 이병윤 박사는 전혀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법 10조에 열거된 최근 3년 내 원자력 이용단체 등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자에 근거해서 두 지명자 결격 사유를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전혀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민주당에 추천된 위원들은 그야말로 이 원전과 관련해서는 전혀 비전문가고 또 환경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탈원전을 하는 방향으로의 어떤 전문가를 민주당은 추천하는 반면에 우리 당은 국제적인 전문가를 추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있는 국회 무시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석준 의원님 그리고 김규환 의원님 하시고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옥내부 대표 손석준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잘못된 정책들이 서로 상승 효과를 나타내면서 국민 생활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미세먼지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방사능 오염에 의한 오염을 줄이겠다고 원전 폐기 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화력 발전 늘리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번에 미세먼지의 그 많은 요인이 중국 측으로부터 많이 넘어온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중국 동부해안, 우리 황해해안변에 그 원전이 집중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우리 안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 보장되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도 그렇고 문제의 본질을 바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부 들어서 소득 주도 성장한다고 하면서 내수를 급속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국민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쳐오던 수출이 요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수출 이번에 안 되니까 뭐 억지로 또 수출 금융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근본 치유는 아닙니다. 우선 이 정부 들어서 규제가 오히려 강화되면서 기업들을 힘들게 합니다. 한 예로 우리 이천 지역에 지금 예를 들면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미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특별대책구역 내 소규모 산단 이것들이 이 정부 들어서 다 올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다 수출을 주도하기 위한 기업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먹고 또 그리고 산표관장이라는 데는 이미 부지를 확보해서 수출 물량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규제로 인해서 아직도 지금 공장 지금 확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그냥 방치한 상태로 막연하게 금융을 늘려서 뭐 수출을 늘리겠다? 이런 소위 말해서 형식적인 본질적으로 우리가 수출을 올고매는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들을 옥죄는 현 정부의 정책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 여러분께 심각한 얘기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는 3일 동안 전국을 돌면서 중소기업을 다 다녔고 소상공인을 다 만났습니다. 하나같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언제 나갈까 해외로, 어느 나라로 나갈까, 그것만 남아있다, 그런 얘기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제사 잘 지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 살아계실 때 고향이들 한이 지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해외로 다 나갑니다. 나간 뒤에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모셔올 겁니까? 유치는 못할 망정 내쫓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 최저임금이 만약에 10,000원이라면 그분들 얘기입니다. 한 달이면 최소한 300만 원 줘야 된다. 입고 먹고 자고 4대 보험을 다 제외하고라도 그렇다. 근데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가면은 한 사람 10만 원, 12만 원만 주면 된다. 30명을 쓸 수 있다, 한 사람 값이면. 근데 왜 안 나가겠느냐? 거기다 일이나 충분히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52시간 규제를 딱 막아놓고 한번 형사법에 적용된다는 얘기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망합니다. 일 어쩌면 좋습니까? 규제, 이게 대한민국을 망하는 최고의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좀 이런 법은 없애버리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저 공개해서 안 하실 분 계십니까? 자, 그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김규환 의원님 뭐 피를 토하는 심정을.